산을 따라 난 길이지만 그래도 국도, 본도로의 뒷길 같은 곳에서 친구가 겪은 이야기다. 국도는 국도였지만 평소에도 정비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고 급기야 최근에는 붕괴 사고까지 발생해 통행이 아예 금지된 곳이었다. 그곳에는 전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파놓은 터널이 몇 군데 있었는데 마치 손으로 파놓기라도 한 듯 잡스러운 느낌이었다. 차선의 너비도 좁고 그 흔한 조명도 없었으며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희미하게 보이는 벽은 울퉁불퉁했다. 움푹 패여 이슬이 맺힌 곳은 마치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는 섬뜩한 느낌의 터널이었다. 내 친구는 근처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스스로 운전해서 돌아오는 것은 처음이라 길을 헤맸다고 한다. 실컷 헤맨 탓에 주유를 해야 했는데 돈도 아슬아슬한 마당에 고속도로에 진입해버리면 슬프게도 기름값으로 쓸 돈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그 산길 국도로 가게 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터널 앞에서 신호에 걸렸는데 어찌나 길이 좁은지 차선이 하나뿐인 교차 통행 구간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며 멍하니 있는데 터널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하얀 옷을 입고 있던 그 노인의 손에는 나처럼 보이는 것이 들려 있었다. 지금 새벽 2시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와중에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조금 달려서 도착한 두 번째 터널 앞의 신호에서 또 걸렸는데 이번에는 직각 커브길이 끝나가는 지점에 입구가 있어서 터널 안이 아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듣고 있던 자동차 라디오에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자, 그럼 다음은 입니다. 도쿄 내리마구에 거주하고 신호가 바뀌고 조금 천천히 터널로 진입하자 하얀 옷을 입은 그러나 이번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에서 보내주시. 터널 아니라 그런가? 친구는 이 시간에 방송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목욕 후 듣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늘은 스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방송 시간이 되어 차에서 듣게 된 것이다.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렌트카를 빌릴 걸 그랬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터널이었으니 나란히 서서 걷고 있는 두 사람을 앞질러 갈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것 느긋하게 라디오나 듣기로 하며 친구의 차는 두 사람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터널을 빠져나온 곳에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 여자와 여자아이가 다다를 때쯤 트렁크 쪽에서 덜컹덜컹하며 차가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가 났다. 친구는 뒤를 돌아봤지만 특이한 것은 없었다. 깜짝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다시 앞을 돌아보자 여자와 여자아이가 친구 쪽을 바라보며 가볍게 인사했고 먼저 지나가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 고개가 아래를 향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친구는 어려서부터 정의감이나 사명감이 강한 편이어서 성인이 된 지금은 경찰을 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날도 고민 끝에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앞의 마을까지 태워드릴까요? 이런 겨울 날씨에 더군다나 인적이 드문 산길이었다. 시내까지는 아직 10여 킬로미터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여자는 친구의 말에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런 밤중에 여자 두 분이서 위험하세요. 같이 있는 작은 아가씨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자 여자가 터벅터벅 차를 향해 걸어왔다. 여자는 맨발이었다. 아차 싶었다.
말을 걸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다가온 여자는 천천히 운전석 쪽으로 고개를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더 이상 이 앞으로는 가지 마세요. 왔던 길로 방향을 돌리세요. 돌아가실 수 없게 될 거예요. 가까이서 바라본 여자의 얼굴은 왼쪽 절반이 문드러져 있었다. 친구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조수석 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된 거 좀 태워달라고 해보는 게 어때? 처음 듣는 노인의 목소리. 그러나 첫 번째 터널에서 본 노인의 목소리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노인은 흰자위 밖에 보이지 않는 눈으로 조수석에 앉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끝나자 이쪽을 향해 숙이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노려봤다. 그 역시 여자를 바라보며 무서운 얼굴을 하였고 나를 경계로 시작된 대치 상황은 몇 분간 이어졌다. 가운데 끼어버린 친구는 가위에 눌린 것 마냥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꼼지락거리며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된 친구는 밀려오는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풀악셀을 밟아버렸다. 좁은 급커브가 계속되는 길. 그러나 친구는 속도를 줄일 수 없었다. 이렇게 달리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각오로 미친 듯이 내달렸다.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길, 친구의 차 앞. 그곳에는 본 적도 없는, 있을 리 없는 세 번째 터널이 있었다. 꽤 운전을 거칠게 하는구만, 자네.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이미 노인은 차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터널을 향해 몸을 돌리며 자네도 이리 오시게 따라오라는 듯 손짓하였다. 그 순간 무언가가 운전석을 스쳐 지나간다. 아까의 여자와 아이, 그 둘이었다. 여자아이가 노인의 손을 잡고 터널 쪽으로 잡아당기듯 걸어갔다. 노인은 혀를 차더니 아이의 손에 이끌려 터널로 들어갔다. 터널 입구를 지나나 싶은 순간 노인과 여자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그 둘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던 여자는 친구에게 조용히 타이르듯 속삭였다. 저 터널은 죽은 자들을 위한 이계의 문입니다. 이 이상 들어가면 정말 돌아가실 수 없게 됩니다. 이미 경계를 넘어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셨던 길로 돌아가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머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다. 당신의 배려와 온정은 잊지 않겠습니다. 자, 어서 돌아가세요. 그 좁은 길에서 차를 돌린다는 것 자체가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차가 긁히든 말든 신경 쓸 상황이 아니었다. 어떻게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며 차를 돌렸고 친구는 미친 듯이 달려왔던 그 굽이치는 길을 향해 다시 차를 몰았다. 모든 것이 이상했다. 속도계는 좌우로 와이퍼 마냥 흔들거렸고 자동차 시계는 59시 92분 같이 말도 안 되는 숫자를 표시하고 있었다. 휴대전화에서는 생전 처음 듣는 벨소리가 계속해서 울렸다. 달리는 차 옆 좁은 도로의 가장자리 경계를 따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모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며 걷고 있었는데 어떤 이는 팔이나 다리를 다친 듯 보였고 또 어떤 이는
몸을 떨며 울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다. 기분 나쁘게 울어대던 라디오의 노이즈가 갑자기 사라졌다. 신음소리 같은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온 후 눈앞에 두 번째 터널이 들어왔다. 됐다. 돌아왔어. 기쁨도 잠시, 이번에는 차가 갑자기 멈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기름은 출발하기 직전 이미 가득 넣었다. 계기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엔진은 확실히 돌고 있었다. 타이어도 회전하고 있었다. 설마 올 때 보지 못한 도랑이라도 빠진 건가? 당황하던 친구가 무심코 바라본 사이드미러에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이대로 돌아가게 둘 수는 없다는 듯한 무서운 표정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처음부터 그 여자의 말대로 돌아갔어야 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세 번째 터널까지 가버린 것일까? 한계에 다다른 공포에 물 흐르듯 땀을 흘리며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에 의해 떠밀리듯 차가 튀어나갔다. 님의 이야기 믿게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터널에 가까워지자 라디오에서 평소 즐겨 듣던 DJ의 목소리가 경쾌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다. 됐다. 됐어. 조금만 더 가면. 설마 혹시나 하며 터널에 들어선 후 거울을 다시 봤다. 그곳에는 양손을 좌우로 쭉 펼쳐 방금까지 쫓아오던 자들을 막고 서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고 친구는 우는 것인지 화가 난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달려갔다. 그로부터 1시간 가까이 쉬지 않고 달려 주유하기 전 보았던 편의점까지 도망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서 내게 전화를 한 것이다. 비용을 모두 대신 지불할 테니 지금 당장 어느 지방 외곽 도로의 편의점까지 와달라는 내용이었다. 평소라면 헛소리 하지 말라며 끊었겠지만 그날은 아무래도 친구의 상태가 이상했기에 곧바로 출발해 그 국도 산길까지 달려갔다. 도착한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친구의 자동차였다. 차 뒷부분은 온통 긁혀 있었는데 그 위로 무수히 많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혹시 스키장에서 출발하기 전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장난이라도 친 것 아니냐는 내 물음에 쌓여있던 눈을 치우고 출발한 것인데 그때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게다가 이 차는 스키장을 가기 위해 빌린 사륜 렌트카였기에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체크할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기억이 틀릴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렌터카 회사에 반납할 때는 스키장에서 질 나쁜 장난에 당했다며 둘러둘러 말해 외관 수리 변상을 면할 수 있었다. 그 후 친구의 주변에 딱히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친구가 갔던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외곽 산길 국도에 있는 두 번째 터널 앞을 배회하고 있는 얼굴 한쪽이 문드러진 하얀 옷의 여성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 들리고 있다.